네, 다음으로 플래너리 스피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플래너리 사회를 맡은 카몰 교육부회장 세명대학교 김규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의 플래너리는 한국사이버외국어대학교 남대영 교수님께서 멀 25년의 연구 메타 분석이라는 주제로 준비하셨습니다. 남대영 교수님께서는 현재 한국사이버대학교 영어학부에 재직 중이시며 현재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연구 분야로는 코퍼스 언어학과 응용 프로그램을 활용한 ESP, EAP 쓰기 교수법, 그리고 다양한 텍스트 장르의 연결만 분석 등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내용은 우리 학회의 학술지인 멀의 25년간의 연구 성과에 대한 메타 분석입니다. 오늘 저희 학회의 25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그동안 저희 학회의 학술지가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향후 학술 연구와 교수 학습 방안 등을 폭넓게 생각해보는 귀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박수로 남대영 교수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남대현 부회장입니다. 섭외 홍보를 맡고 있는데 지난번 우리 이사회 회의를 하는 중에 제가 그 네트워크 분석이나 이런 얘기를 언급을 했더니 회장님께서 그거를 기억을 하셔서 이런 동향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하셔서 제가 그냥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여기 원래 25주년 이래서 25주년에 우리 학술지 멀에 대한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제가 그 데이터를 다 취합을 할 수가 없어서 여기서 그냥 이씨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건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릴지 한번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그 동향 분석이나 죄송합니다. 그 메타 분석을 하면은 양적인 그 연구를 한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이펙트 사이즈나 이런 것을 전부 다 구해서 그런 메타 분석을 하는데 그런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잠깐 봤듯이 KCI 그 웹사이트에 가면은 그 각 학술지에 대한 그 자료들이 이제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적인 데이터를 한번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런 방법 말고 다르게 볼 수 있는 방법,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Scientometric Analysis의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또 그 중에 하나인 그런 서지 계량학적인 방법으로 한번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그 학술지 그 논문에 나와 있는 그 키워드나 이런 그 제목 이런 것들에서 텀을 구해서 그러니까 그 용어를 추출을 해서 어떤 식으로 각 학술지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게 그냥 뭐 우리가 데이터를 시각화한다면 그래프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그 말씀드린 knowledge mapping,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지도가 그려지는지 우리 학술지에서 어떤 식으로 그런 그 지식 지도가 그려지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 사이트 스페이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 설명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자료를 분석하고 난 다음에 같이 한번 토론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 그 우리 KCI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뭐 자료들입니다. 이제 그 직접 지금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보여드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요 밑으로 보면은 많은 자료들이 이제 그래프 형태로 나와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키워드 클라우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조금 상위에 있거나 많이 사용된 그런 키워드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월드 클라우드나 그런 그 시각화된 자료를 많이 보셨겠지만은 이전에 제가 여기 케이스에 들어갔을 때는 약간 그 덴시티 매핑이라고 해서 뭐 중요한 거는 뭐 진하게 써 있고 좀 덜 중요한 것, 덜 그 숫자가 적은 거는 연하게 하는 그런 지도가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찾아보니까 이제 그 지도는 이제 사라졌더라고요. 어떤 일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시각화를 하는 것 말고 다르게 시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이언토메트릭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사이언스 오브 사이언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뭐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을 그 관찰이나 실험을 해서 그 구조나 그런 행태를 이제 그 정립하는 그런 것인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이언스 오브 사이언스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논문을 내는 것도 이제 과학적인 뭐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내는데 그것을 다시 취합해서 다시 한번 그 체계를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언토메트릭스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질적인 그런 형태보다는 그런 이제 그 양적인 형태 그런 것을 주로 데이터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어떠한 그런 그 방법론들이 이제 그 연구가 시작이 되고 또 없어지고 또 다른 것과 연결이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이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언토메트릭스의 이제 주요한 테마는 그 리서치 우리가 이제 그 연구를 할 때 그 리서치 퀄리티 여기 이제 퀄리티가 뭐 높다 낮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을 보고 또 그 영향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찾아보는 것을 그런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응용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까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그 knowledge mapping 그러니까 시각화를 해서 우리가 지도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새롭게 나타나는 그런 그 연구, 특히 이제 학제간 연구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발생하는지 볼 수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소위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은 요즘에 이제 많이 그냥 원어로도 쓰니까 그래도 분석하고 또 분류하고 그 다음에 이걸 시각화하는 그런 방법론이 사이언토메트릭스 방법론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영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 웨브 매트릭스라는 것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제 웹상에서 있는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것. 사이버 매트릭스는 그 웹 더하기 그다음에 가상 현실에 있는 그런 데이터까지 모아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비블리오 매트릭스는 그거보다는 이제 겹치는 이제 그러한 영역인데 그 우리가 그 서지 데이터를 이제 모아서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것이지만 그것을 모아서 분석을 하는 것을 그 비블리오 매트릭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여러분께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그 비블리오 매트릭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large publication record를 그러니까 아주 큰 그 서지 그 정보를 분석을 하는 것인데 뭐 연도로 따진다고 하면 뭐 특정 주제가 있으면 한 100년 정도까지 우리가 그 분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는 어디서 얻느냐 하면은 우리가 소위 이제 뭐 SCI라고 막 얘기하고 톰슨 로이터 이전에 거기서 하는 그런 웹 오브 사이언스 많은 연구자들이 싫어하는 그것이죠. 웹 오브 사이언스나 그다음에 스코퍼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인덱싱 서비스죠. 그리고 PubMed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오 엔지니어링하고 그 뭐죠 의학 쪽에서 많이 이제 인덱싱이 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KCI가 그 중에 이제 하나겠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웹 오브 사이언스에 들어가면 우리 KCI 우리 학술지도 여기 지금 들어 있습니다. 등재되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KCI에서 데이터를 웹 오브 사이언스에 제공을 하고 그 데이터를 우리가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좀 작기는 한데 여기에 보면은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이라는 그런 메뉴가 있고 그 드롭다운 메뉴로 보면은 KCI 메뉴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료를 우리 이제 그 멀티미디어 어시스턴트 랭귀지 러닝을 이제 그 퍼블리케이션 타이틀로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아래 이렇게 우리 그 논문들이 말에 발표된 논문들이 쭉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논문들을 그 텍스트 파일로 받으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웹 오브 사이언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이걸 한번 제가 눌러볼까요? 아,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작은가? 아, 예. 그 논문들이 보면은 이제 우리 김혜영 회장님하고 권현희 이사님 이름이 보이네요. 예.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연구자 이름들을 하고 TI는 뭐 타이틀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SO는 그 우리 그말 이름, 그리고 이제 한글로 된 것도 있고 어떤 언어로 쓰여 있는지, 그리고 이제 DE가 제가 알고 있는 거 키워드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abstract도 A, B가 이제 abstrac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서지 목록을 전부 다 이제 추출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그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를 그러면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뭐 R이나 이런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분은 그것을 이제 활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 사이트 스페이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이건 이제 소프트웨어 패키지인데 이러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해서 시각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제가 이제 사용을 해봤는데 약간 이제 불안정하기는 합니다. 지금 한 버전이 6점 몇 가지 나왔는데 사실 이제 그 홈페이지에 가서 이제 사용을 하려고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려고 하면은 뭐 available 뭐 as it is 이렇게 써 있고 그다음에 뭐 use it at your own risk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좀 하다 보니까 약간 뭐 중간에 쓰기도 하고 뭐 그림이 좀 달라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그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가지고 컷사이트 앤 어나리시스가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한 논문이 있고 여러 연구자들이 이 논문을 사이테이션 할 때 서로 이제 인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시 인용 분석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동시 인용 분석이 여러 가지가 자주 일어나고 많이 일어난다면 그만큼 그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영향력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의 그 knowledge가 이제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core occurrence of keywords, 그러니까 아까 잠깐 D라고 되어 있는 데에서 그 키워드들이 겹치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있다면 이런 주제를 갖고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리서치 그 분야, 그 연구 분야의 그런 뭐 퀄리티나 내지는 어떻게 이게 그 발생이 되고 그 영역이 발생이 되고 또 사라지고 또 다른 것과 연결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 스페이스라는 프로그램의 모습인데 결국에는 이제 만들어내는 게 뭐 이런 영역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뭐 네트워크 분석을 좀 뭐 이런 그 그림들을 보시면은 이런 뭐 이렇게 군집된 그리고 이게 그 링크로 연결된 그런 모습들인데 이런 것으로 이제 구현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뭐 전체 인터페이스이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말이에서 제가 이제 다운로드 받은 그 데이터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연구 문제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기술적인 그런 분석인데 그냥 뭐 그래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2년부터 2021년까지 22년까지는 아직 다 끝나지 않아서 제가 2002년부터 21년까지 하면 20년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제 발표의 제목이 약간 조금 수정이 되었는데 한 20년간 어떤 식으로 멀에서 그 연구가 이제 연구 추이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그 코어 오커런스 어나리시스 키워드랑은 조금 다른데 이따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텀에 대해서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텀의 그런 서로 동시 인용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그 테마, 그 연구 주제들이 뭐 만들어지고 연결되고 또 사라지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term이라는 것은 키워드에다가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author 키워드에다가 abstract 그리고 이제 타이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part of speech tag 뭐 제가 한 거는 아니고요. 이 사이트 스페이스가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 텀을 이제 골라내고 이제 그 연결 상태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 이제 볼 것은 burst detection인데 burst라는 게 이제 뭐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그냥 퍽 터지는 약간 그런 것처럼 급등하는 그런 텀이 무엇인지 그 시기에 이제 그것도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봄으로써 우리가 우리 그 학술지가 어떤 식으로 연구가 되었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스크립티브 어나리시스인데 뭐 간단한 그냥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2년부터 2021년까지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약간 이제 상승하는 그런 그 출판되는 논문들이 좀 많아지는 그런 것이어서 우선 뭐 기본적으로 뭐 양이 좀 많아지면은 그만큼 또 질도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아주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고요. 지난 20년간 그 557개 논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걸 보니까 연평균 한 28개, 뭐 크게 잡아서 한 30편 정도의 논문이 이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텀은 이제 키워드하고 앱스트랙트하고 타이틀에서 이제 뽑아내는 그런 것인데 제가 봤더니 이 분석에서는 그 520개의 그런 기록, 그러니까 서지 기록이죠. 그것을 2년 단위로 끊어서 한번 이제 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노드라는 것이 이제 그 텀의 그 노드고 그 노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런 것인데 270개의 노드가 그러니까 겹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 270개의 노드가 생기고 그 노드가 이제 연결이 되는 게 145개였고요. 조금 작은 숫자지만은 한 노드당 한 1.6개 정도, 두 개가 채 안 되는 그런 이제 아주 얼기설기한 그런 뭐라 그러죠? 그런 연결망이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인터페이스 아까 잠깐 보여드린 건데 요건 지나가도록 하고요. 그렇게 분석을 한 지도가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선은 왼쪽에 이렇게 그 연도별로 컬러 스킴이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이제 붉은색 쪽이 2020년, 2021년이고 맨 아래가 이제 보라색하고 푸른색 쪽이 이제 2002년, 2003년, 그다음에 2004년, 2005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그 링크가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별로 그러면은 이러한 주제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 처음인데 크게 보이는 것부터는 Korean College하고 그 다음에 Blended Learning, 그 Elementary 레벨이 제일 크게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주제들이 이렇게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스크린상으로는 이렇게 지금 자세히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에 이제 뭐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 있고 Vocabulary Learning도 있고요. 여기 Corpus Analysis도 있고 이제 대부분 이제 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주제들이 마을에서 지금 지난 20년 동안 다루어 왔고 또 특정 주제들은 조금 더 많이 다루어 왔다는 것이고 그것들이 다른 주제들과 연결이 되었다는 것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냥 평면적으로만 보는데 이거를 그 시각적으로도 한번 죄송합니다. 그 타임라인 쪽으로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어떤 주제가 어떻게 생겨나고 다음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것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또 약간 잘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라색이 가장 최초죠. 2002년도고 이제 붉은색 쪽이 금년 이제 죄송합니다. 작년까지이고 여기 지금 그 링크가 자세히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위쪽에 좀 붉은색이 있고 여기 약간 연두색 같은 형광색 같은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색깔들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이게 그러면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왼쪽에 있는 이제 컬러 스킴을 봤을 때 그 시기에 이렇게 연결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코리안 컬리지 아까 이제 그 조금 전에 이제 영상에 이쪽 그림에서 봤던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다른 걸 한번 보면은 참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설명드릴 것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그 클러스터 군집 분석을 하면은 그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번 같은 경우는 elementary school이고 그다음에 blended learning 그다음에 affective domain이 있고요. 그다음에 teaching English라는 그런 것도 있네요. 그리고 corpus analysis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8개의 그 군집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8개의 군집이 시간별로 연결이 되는데 그 시간에 있어서 어떠한 텀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봤던 것을 이제 표로 한번 좀 쉽게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 아이디는 뭐 다른 의미는 아니고 그냥 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레이블, 클러스터 레이블이 이제 elementary school부터 맨 마지막에 이제 English classroom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오른쪽에 있는 그 term들이 가장 많이 나와서 elementary school에, 그러니까 논문이 그 출판된 연도죠. 근데 그 연도의 그 평균 연도가 2009년, 11년, 12년, 또 teaching English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8년, corpus based contrastive analysis에 관련된 것은 2014년. 뭐 제가 코퍼스를 조금 연구를 이제 그 아까 이제 김기미 부회장님이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코퍼스 연구를 했는데 이때 그런 연구들이 사실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어시스티드 프로넌세이션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2008년도, 그리고 잉글리시 클래스룸에 관한 것은 2015년도.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오른쪽에 있는 이런 텀들을 잘 묶었더니 elementary school이라는 그런 레이블이 나오고, 그다음 죄송합니다. 여기 뭐 컴퓨터 어시스트 이쪽 그 6번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어시스트 랭귀지, 뭐 태스크 타입, 컨소넌트 클러스터 이런 것들, 그리고 다른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묶었더니 이런 클러스터 하나의 그 대표적인 이름이 이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버스트 어나리시스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학술지, 멀 학술지에 보니까 그러니까 3개의 그런 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그런 버스트가 나왔습니다. 아까 잠깐 그림에서 네트워크에서 봤듯이 elementary level하고 blended learning하고 Korean college 이런 것들이 급등한 그러한 그 처음인데 시작하는 해가 우리가 2002년부터 분석을 한다 그랬고, 요거는 그 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수치가 넘으면은 이제 그 burst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그 강도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elementary level이라는 것은 2006년도에 시작해서 2009년도에 끝난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때 급등했던 그런 주제인 것이죠. 그 초등학교에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초등학생 학교와 관련된 블렌드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시작해서 2015년도까지 아주 급등했던 그런 연구 주제인 걸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코리안 컬리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학생들 이제 교육이겠죠. 2016년부터 작년까지 그러니까 우리 그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의 끝까지 이렇게 긴 오랜 동안 연구가 되었던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좀 특이했던 게 왜 그 중등 교육은 없는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멀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초등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전에 보니까 뭐 이 텍스트북 그런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주제 그런 그 텀들도.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가서는 뭐 블렌디드 러닝도 하고 학생들한테 무슨 요즘에는 머신 트랜슬레이션, 뭐 구글 트랜슬레이트 같은 거를 사용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중등에서는 없는 게 혹시 약간 그 입시와 관련된 그런 게 아닌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그 급등하는 그런 텀들이 같이 그 연결되는 그런 그 텀들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끝에까지 다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블렌디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그 많이 연구했던 주제였죠. 그래서 이제 L2 라이팅이나
reading comprehension, EFL 클래스, 그래서 이런 term들이 자주 연결이 되어 있고,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텍스트북도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뭐 different vocabulary learning mode라는 것도 있고, blended learning도 여기 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machine translation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mobile assisted language learning, 그 다음에 뭐 word list, 아카데믹 word list 뭐 그런 쪽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렉시칼 번들을 사용해서 학생들을 이제 어휘 교육시키는 그런 것들도 이게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급등했던 그런 주제들이 아래와 같은 또 이제 다른 주제들과 연결이 되었다는 것은 요 뭐 큰 것과 이제 다른 것들이 서로 한 번 겹치든지 아니면 여기서 뭐 세 개 겹치든지 해가지고 그런 연구들이 이제 그 주제 하나 이제로 끝나지 않고 서로 연결돼서 연구가 이제 발표되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걸 아까 이제 다시 한번 타임뷰를 보려고 하는데, 타임뷰가 그냥 이렇게 보면 약간 스태틱하니까 이게 실제로 어떻게 지나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왼쪽에 있는 컬러 스킴이 있는데 이 연결되는 선이 그 시간이, 그러니까 그 연도가 바뀜에 따라서 조금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 1분 정도 되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제 보라색이 나왔죠. 이 보라색이 아까 이제 컬러 스킴에서 가장 최초에 있었던 것이고, 위로 갈수록 그다음에 파란색, 뭐 노란, 죄송합니다, 뭐 연두색, 노란색, 이제 빨간색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거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파란색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2022년도까지 그런 추이를 봤는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잠깐 생각했던 게, 처음에는 그냥 여기서 시작할 때 그냥 몇 개가 연결이 됐는데, 이제는 보니까 그 앞뒤로도, 시대의 그 앞뒤로도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아까 클러스터에 나온 이런 주제를 뛰어넘어서 약간 인터디스플리너리는 아니지만 그 주제가 서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술지가 이렇게 그 약간 다각화하면서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점점 갈수록 이제 소위 이제 융복합과 관련한 그런 주제 연구들이 되었다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처음에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에 지금 이런 보라색으로 시작되는 것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여기 뭐였죠? 잘 보이지가 않는데 여기도 affective domain하고 그 다음에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이라는 그런 것과 초기에 좀 연구가 많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됐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것을 제가 좀 써보았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된 것이 컴퓨터 어시스트 랭귀지 러닝하고 어드밴스드 뭐 러닝 시스템인가요? 그렇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쪽 위에서는 뭐 코리안 EFL이라는 것과 이렇게 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그 연구 주제들이 다각화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6년에서 7년도인데 여기는 어드밴스드 러닝 시스템하고 그다음 위쪽에 있는 그 뭐죠? 엘리멘터리 스쿨
그 초등학생 그런 쪽과 또 연결이 되고 여기서도 다시 위쪽에 있는 vocabulary learning하고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하고 이렇게 또 연결이 되고 연구가 이제 이런 추세로 지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나아가서는 이제 요거는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해봤더니 여기 있는 요 선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서는 다시 컴퓨터 어시스트 랭귀지 러닝하고 잉글리시 코다 컨서넌트 아마 요거는 그 발음 교육과 연결된 그런 논문들이 실제로 클릭해서 보면 논문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런 논문들이 한 3편 정도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이버 홈 워크플레이스 이런 주제로 연구가 된 것이 지금 그 elementary school 그 초등 교육이랑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크게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blended learning 있죠. 이제 blended learning하고 그 다음에 L2 writing 아마 이제 블렌디드 러닝을 적용하는데 L2 라이팅을 조금 많이 그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막 그 앞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앞뒤로 막 그 연구들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연구를 하면서 이전에 어떤 연구가 주제와 연결이 되는지 그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크게 쓰는데 여기는 뭐죠? 껌껌해서 잘 보이지가 않는데 예, 그래서 여기가 지금 보면은 writing ability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다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연결이 이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12년, 13년도 그런 쪽이고요. 여기 이북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에세이 어세스먼트인가요? 예,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이제 이쪽에서 이 14년도, 15년도에는 L2 라이팅이 계속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그런 연구들이 쭉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림이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다시 또 이제 16년도, 17년도에서는 이제 앞뒤로 연결되는 것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른 분야와 또 연결되는 것이죠. 이 분야 엔지니어링 메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EAP 중에 이제 ESP랑 연결돼서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코리안 칼리지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대학교 교육에 있어서 엔지니어링 학생들 특히 이공계 학생들의 그 영어 그 이공계 학생들이 이제 인문사회 계열보다는 영어가 조금 떨어진다는 것 그리고 논문을 이제 빨리 써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연구들 이제 독립된 클러스터로는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이제 그런 연구와 연결되는 이제 그런 것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 클래스 인게이지먼트 포린 랭귀지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스에 관련한 그런 연구들이 들어 있습니다. 18년도, 19년도에는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이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머신 트랜슬레이션하고 어펙티브 도메인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지는 아마 이렇게 영어를 잘 못해서 작문을 못하는데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사용해서 하면은 조금 그런 어펙티브 필터나 그런 것들이 낮아지는 이제 그런 연구가 이제 앞에 있는 것과 그 대학 특히 이제 대학 초등은 으로 가지 않고 대학으로 갔다는 것도 그만큼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들어 있고요. 여기서는 또 연결이 되는 게 이제 Chinese College Student가 이제 들어와 있는데 논문들을 보니까 이렇게 중국의 대학생들 논문, 그러니까 저자가 이제 중국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논문들도 우리가 받았고. 여기에는 있지는 않지만 2004년도, 2008년도 그때쯤에는 중국어를 대상으로 한 그런 논문들도 지금은 이제 영어에 관련된 논문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그 이전에는 우리 학회 이름이 이제 멀티미디어 이 우리 학술 잡지가 말이니까 그 잉글리시 러닝이 아니고 랭귀지 러닝이니까 아마 그러한
타 언어, 영어 이외의 언어의 논문들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여기는 보니까 그 학생들에 그러니까 중국인 학생들에 대한 그런 논문을 우리가 하나가 이제 출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20년도, 21년도에 보면은 이제는 정말 그 많은 연구자님들이 이제 논문을 많이 쓰셔야 되니까 막 서로 연관이 되는 것 한번 막 실험도 많이 해보고 조금 더 왕성하게 이런 그리고 다양한 그런 연구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시기별로 이제 앞뒤뿐만 아니라 뭐 위아래로도 이런 그 영역별로도 같이 연결이 되는 그런 연구들이 같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린 이제 그런 우리 말에 대한 연구 동향을 봤는데 말을 이제 조금 한번 평가를 개인적으로 그냥 평가라고 얘기하기 너무 거창하지만 그럴 자격도 없고요. 보니까 이제 최소한 적어도 1년에 30편 정도의 그 양질의 그런 논문, 특히 아주 그 멀티미디어 이런 쪽에 특화된 그 테크놀로지에 특화된 그런 연구가 이제 진행이 발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Three Bursting Terms 아까 이제 설명드렸듯이 2006년도에서 9년도에는 Elementary Level, 2012년도에서 15년도에는 Blended Learning, 16년도에서 21년까지는 Korean College라는 그런 주제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이 되었고요. 아까 이제 설명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등교육은 없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그 다음에 멀티티메틱 리서치 토픽이라고 그냥 이름 해봤는데 우리 타임라인 뷰를 아까 보셨지만은 아주 다양한 주제로 초기에는 아니었지만 이제 좀 다양한 주제로 이렇게 또 융복합된 주제로 그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중국어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언어의 분포나 또 그 언어 학습자 그런 분포가 아주 이제 제한적으로 되어 있다. 물론 이제 국내 학술지니까 이렇게 지금 뭐 국내 학습자만 되어 있고 또 이제 다른 언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 해당 언어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그런 리서치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고 영어 교육이나 이런 영어 교육 분야에서 이제 먼저 나가면은 그것은 이제 같이 한번 이제 후발주자로 이제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우리나라에는 있는데 우리 학술지가 머리 이제 그런 것을 조금 철폐하고 다른 언어에까지도 영역을 넓힌다면은 조금 더 25년 뒤에는 아주 정말 훌륭한 그런 학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딱 맞추셔서 점심 시간이 올 것 같아서 혹시 그래도 혹시 질문이 있으실 수 있으시니까 질문이 있으시면 손 들고 마이크 좀. 네.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넷마이너를 사용해가지고 KCI 논문이랑 그 다음에 스프링어 논문이랑 이렇게 온라인 English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이라는 이 주제로 사실 지난달에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학회에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넷마이너 사용을 아니까 저는 근데 사이트 스페이스는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 남 교수님 발표를 굉장히 뜻깊게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왜 세컨더리 스쿨 레벨이 없을까 그 말씀하셨는데 뭐 공교롭게도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논문이 여기 K멀이 아니라 다른 학회 논문에 케이트라든지 이런 다른 학회 논문에 실려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논문 숫자가 뭐 크게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 학회지마다 일정한 논문 숫자가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죠? 너무 많은 논문을 한꺼번에 설사 사람들이 기고를 하더라도 떨어뜨려야 되는 비율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높아지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특별히 이 발표를 위해서 넷마이너
사용하고 사이트 스페이스하고 사용을 특별히 이제 사이트 스페이스를 사용하시려고 이제 그거 결정하신 뭐 이유라든지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제가 보니까 좀 보이기는 보이는데요. 네. 예. 좀 제가 좀 궁금해하던 점 이렇게 또 간략하게 또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혹시 제가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려고 하면은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넷마이너하고 사이트 스페이스의 차이는 가격입니다. 그 넷마이너는 그 온라인으로 해서 서브스크립션 피를 내야 되는데 그게 이 연간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지금 at my own risk로 사이트 스페이스를 사용했습니다. 뭐 이 이외에도 뭐 UCI 넷이나 뭐 네트로 그다음에 뭐 파이악 그다음에 VOS 뷰어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시려고 하면은 그 기호에 맞게 또 여러분들 연구비에 맞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또 한 분 있으시면 예, 한 분 정도. 예, 예. 네, 남 교수님 발표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아까 그 왜 세컨더리 레벨은 연구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중등교사는 바쁩니다. 연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은 퇴근을 빨리 합니다. 칼퇴근하죠. 4시면 퇴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영어 교육을 이러한 컴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초등 수준은.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이제 수능으로 이제 가면서 콜의 어떠한 그런 것보다는 효율성을 더 따지죠. 교육적 효율성. 그다음 중등 영어 교육 학회가 있습니다. 따로. 네, 그래서 아마 중등 영어 교육 학회에서 발간이 되는 논문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K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중등 교육이 뭐 왜 없을까 콜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그 전국에 14개의 영어 교육 학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14개 학회에서 퍼블리시되는 논문이 14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컴프리헨시브하게 보셔야 왜 세컨 레벨이 없을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지. K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숲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나무만 우리가 더듬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거는 중등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보다 몹시 바쁩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연구를 할 여력도 없고 그 다음에 학교 현장에서도 콜을 이용해서 수업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수능이라고 하는 것과 또 맞물려 있고 그런 거를 좀 고려하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이제 현실적인 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보려면 그 선생님들을 또 비교할 수 있겠죠. 선생님들의 현실이 어떤지를 사실 연구진들이 잘 모릅니다. 예. 사실 좀 슬픈 얘기지만 대학 교수와 중고등학교 선생님들과 굉장히 유리가 돼 있게 뭐지 사이가 이렇게 클로즈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현장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학술지에 이렇게 퍼블리시 되는 논문들이 보면 대부분 교수들이 쓰지 중등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쓰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분들이 석박 프로그램을 할 때 쓰지 정말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논문을 쓰는 선생님들은 거의 드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고려하면 좀 더 왜 그럴까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좀 추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궁금해하고 잘 몰랐던 점, 이렇게 특히 이제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그 임정환 교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점심시간이 있는 관계로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카몰학회 편집 이사를 한 11년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술지 여기 지금 편집부 회장님이 안 계시는데 학술지 평가를 3번을 했습니다. 3번을 하면서 학술지 평가를 할 때마다 저희가
그 3년치 그거를 일일이 세워가지고 뭐는 어디, 뭐는 어디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하나하나 세가지고 그렇게 했었었는데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막 그림 나오고 막 이러니까 아 저렇게 하면 학술지 분류하는데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그때 스템이랑 LLT랑 항상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하거든요. 카몰이랑 이렇게 평가할 때. 근데 그거를 일일이 세던 여기 강남희 교수님도 계시는데 저희 이사님들이 다 앉아가지고 그거를 세던 그 기억이 나서 되게 재밌게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이상으로서 플래너리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